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문득 그 하숙집 아줌마가 많이 생각이 나네요. 저를 멋진 남자로 만들어준 하숙집 아줌마를 떠올리면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 33살 된 평범한 남성입니다. 오늘 사연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군대 제대하고 20대 중반일 무렵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는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삼수까지 하게 되었지만 끝내 좋은 대학에는 합격하지 못했죠. 집이 서울이라 인서울은 아니더라도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경기도 부근 대학이라도 가길 원했는데 결국 삼수까지도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삼수 끝에 입학한 대학 생활은 캠퍼스 낭만이라고는 없는 지루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하숙이나 자취를 하기보단 기숙사에서 지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어서 아마 더 재미가 없는 대학 생활이지 않았나 싶어요. 학과 동기들이 주로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다 보니 학과 생활도 재미가 없었고요. 학교 공부도 재미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렇게 꾸역꾸역 겨우 2학년까지 마치고는 1년을 휴학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군대까지 다녀오고 나니 다시 복학할 무렵에는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었더라고요. 나이를 한껏 먹은 복학생이 되다 보니 남은 대학 생활은 기숙사에서 지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부모님을 설득했죠. 자취를 하고 싶었지만 하숙방을 얻는 것으로 부모님과 타협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고르고 골라 선택한 한 하숙집에서의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주게 되었어요. 제가 하숙을 한 곳은 조금 오래된 3층짜리 주택이었는데요. 1층 거실을 통해서 2층, 3층으로 올라가야 하는 구조였어요. 1층은 주인 아줌마가 거주하시고 2, 3층에는 하숙하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형태의 하숙집이었죠. 1층은 주인 아줌마가 혼자 다 사용을 하셨고요. 2층에는 방이 3개, 3층에는 방이 2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방 한 개당 한 명씩 쓰는 식이었죠. 3층에는 2명의 여학생들이 방을 한 개씩 썼고요. 2층에는 저까지 남학생만 셋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중에서 2층 제일 큰 방을 얻어서 지내고 있었고요. 다들 학과도 다르고 나이도 달라서 서로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고요. 서로 불편함 끼치는 일 없이 조용조용 지냈던 것 같아요. 저도 주인 아줌마하고만 인사를 하고 지냈고 다른 학생들과는 왕래가 없다 보니 이제 와서는 사실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를 않네요. 그런데 그 하숙집 주인 아줌마는 기억에 아주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죠. 저에게 아주 많은 추억을 안겨줬으니까요. 일의 시작은 4월이 되고 날이 포근해질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하숙집에서도 지낸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고 편한 생활에 나름 적응해 가던 때였어요. 주인 아줌마는 40대 중반이었는데요. 그 아줌마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이지만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하숙집을 운영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남편분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고요. 특별하게 예쁘신 편은 아니었지만 하숙집 아줌마는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충분히 매력적이었다고나 할까요? 대학에서 마주치는 철없는 애들 같은 여자애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나이 먹은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성숙한 매력 말이에요. 1층에서 느껴지는 아줌마의 은은한 화장품 냄새에도 저는 기분이 좋아지곤 했죠.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숙집 아줌마라는 느낌보다는 여자로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간혹 아줌마가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던 날에는 저 혼자 달아올라서 아줌마를 안아보는 상상을 하면서 혼자만의 밤을 위로하기도 했죠. 저는 그 당시
주중 저녁에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어 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하숙집에는 밤 10시 무렵에 돌아오곤 했어요. 4월에 그날도 어김없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하숙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마당에 빨래가 널어져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왜 그 빨래에 눈길이 갔는지 하숙집 아줌마의 속옷이 제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20대 젊은 혈기 때문이었는지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문득 아줌마의 속옷은 어떤 촉감일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빨래줄에 널려있던 그 아줌마의 팬티에 손길이 갔죠. 그때가 처음으로 여자 속옷을 만져봤던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 부드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빨래줄에서 그 속옷을 걷어서는 구경하듯이 살펴봤어요. 손으로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요. 여자들은 정말 이런 걸 입는 건가 생각하면서 신기해하던 찰나 1층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줌마가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후다닥 그 빨래를 주머니에 집어넣었죠. 다시 빨래줄에 넣을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줌마에게 들켰을까봐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간단히 인사만 건네고 서둘러서 제 방으로 올라갔죠. 방에 돌아가서는 제 주머니에 들어있는 아줌마의 속옷을 꺼내보는데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아,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제자리에 가져다 놓지 하면서 고민이 들었죠. 방 창문으로 1층을 몰래 내려다봤는데 아줌마가 빨래를 걷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발 아줌마가 속옷이 없어진 걸 눈치채지 못했기를 간절히 바랬죠. 다행히 그날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저는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줌마의 속옷을 움켜쥔 채 이 속옷을 아줌마 몰래 제자리로 돌려놓을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내린 결론은 자수해서 광명을 찾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하숙집에 돌아와서는 아줌마의 방문을 살짝 노크했죠. 방문이 열리고 아줌마가 무슨 일인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고 했더니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아줌마 방에 들어가 본 거였죠. 상상만 했던 그 방이었어요. 포근한 온기가 느껴지고 아줌마의 은은한 냄새가 배어있던 그 느낌 그대로였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아줌마 앞에서 조금은 망설이다가 아줌마께 그 속옷을 내밀면서 어제 일을 설명드렸죠. 얼굴이 새빨개지고 심장이 콩닥거렸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분도 들었고요. 이 일로 하숙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닌지 경찰서에 끌려가는 건 아닌지 별별 걱정이 다 들었죠. 저는 혼날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아줌마는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혈기에 여자한테 궁금한 게 많은 나이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신다고 했죠. 그러면서 학생은 아직 앞날이 창창하고 젊은데 나이도 잔뜩 먹은 아줌마 같은 사람한테 호기심을 가지지 말고 제 또래의 젊고 예쁜 친구들을 만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시는데 그게 위로가 되면서 잔뜩 긴장된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저는 불쑥 말을 뱉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아줌마가 좋다고 했죠. 평소에 아줌마 생각 많이 한다고 말해버렸어요. 제 또래 친구들이나 후배들은 여자로 안 보이는데 아줌마만 보면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린다고요. 그랬더니 아줌마도 싫지 않으셨는지 저를 안아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좋다는 하숙생도 있고 하숙집 운영하는 보람이 있다고요. 그렇게 따스하게 말을 해주시니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놓였는지 저를 안아주시는 아줌마를 살며시 팔로 안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색하게 서로를 아는 채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는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줌마를 안고 있는 이 팔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고민만 하던 찰나 갑자기 아줌마가 저에게 입을 맞춰오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어요. 이런 일은 매일 밤 상상만 했던 일인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당황함은 잠깐이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아줌마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을 입을 맞추다가 그날 밤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되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2층 제 방이 아닌 1층 아줌마의 방에서 같이 그날 밤을 보냈고요. 그렇게 그 아줌마와의 연애가 시작되었죠. 그 후로 2, 3층의 학생들이 잠들고 나면 1층으로 내려가서 아줌마와 뜨거운 밤을 같이 보내곤 했죠. 제 젊은 혈기를 아줌마는 다 받아주었고 저를 더 멋진 남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아줌마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 동안 저도 성숙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졸업할 때까지 거의 2년 가까이 아줌마와 연인처럼 다정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죠. 생각해보면 달콤했던 그 시간들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네요. 저는 어느덧 졸업을 하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서 아줌마와는 차츰 멀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졸업 이후에도 어쩌다 한 번씩 아줌마가 생각이 날 때면 그 하숙집에 찾아가 아줌마를 만나곤 했는데요. 제가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서 그 하숙집 방문이 더욱 뜸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하숙집에 내려가서 아줌마를 만나러 갔는데요. 생각해보니 거의 몇 달 만에 만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뜨거운 밤을 보내고 같이 누워있는데 아줌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하숙집에 자기 보러 안 와도 된다고요. 그 시간 동안 저 때문에 정말 원 없이 호강했다고 고마웠다고요. 이제 나이 든 아줌마 보러 고생해서 오지 말고 서울에서 예쁜 아가씨 만나서 자리 잡고 결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밤이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떠한 대답 대신에 같이 누워있는 아줌마를 꼭 안아주었죠. 그렇게 그곳에서 아줌마와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죠. 그 후로는 그 아줌마와 연락을 주고 받은 일이 없네요. 그렇게 그 아줌마와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마음을 달래려고 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몇 번의 가벼운 연애도 하면서 가슴 뛰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 아줌마와의 연애 같은 느낌은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 사귀게 되었고 현재는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네요. 이 여자친구도 저보다 3살 연상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연상을 좋아하는 편이었나 봐요. 가끔 지금의 여자친구에게서 그 하숙집 아줌마에게 느꼈던 편안함과 푸근함이 느껴지곤 해요. 그래서 결혼까지 마음먹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가끔 뉴스에서 원주 이야기가 나오면 그 아줌마가 생각이 나면서 저도 모르게 추억에 잠기곤 하는데요. 누가 들으면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를 이상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타지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외로웠던 제 몸과 마음을 달래주었던 사람이 바로 그 하숙집 아줌마니까요. 저를 더 성숙한 멋진 남자로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이제는 서로 연락이 닿지는 않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쁜 추억으로 남은 하숙집 아줌마도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그 누구에게도 터놓고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털어놓으니 조금은 후련한 기분이네요. 이 이야기는 제 마지막 그날까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쉽사리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힘든 자신만의 추억이 한 개씩은 있으시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